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9월 며칠이에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9월도 거의 다 갔네. 참 빠릅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4분기 시작이네요. 10, 다음- 11, 12. 그러네. 다음 달부터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9월 또 잘 투자들 하셨는지. 9월은 그래도 대체로 성적들이 네. 괜찮지 않으실까? 반도체 들고 있지 않았으면 아마 성적 그렇게 좋지 않았을 수도 그런가?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여튼 오늘 9월 26일 금요일. 네. 오늘은 그때 한번 실패했던 문홍철 팀장. 네, 오늘 드디어 다시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해주실 얘기가 특히 이제 오늘 환율이 또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네. 1,400 6원 이렇게 이상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적정 환율이라는 네.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뉴스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권순우 취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라 자켓을 한번 입어봤는데 네. 입고 보니까 요새 영포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포티, 네. 그냥 포티? 그냥 포티. 이게 자켓 정도는 좀 입어줘야 이게 네. 아저씨의 느낌을 확 줄 수 있죠. 그래야 반감이 없어요. 맞아요. 영포티면 반감 생겨.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저씨다워야 반감이 없는 건데 아저씨가 젊어 보이면은 반감이 생기죠. 색깔이 그래도 톤이 괜찮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좀 이 정도가 포티의 제일 과감한 색깔. 그래요? 약간 좀 그린 무슨 그린이 올리브 그린 느낌의 조금 카키 이렇게 섞인 그런 컬러감.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바지는 베이지였을까요? 바지는 곤색입니다. 남색. 남색이라 그건 한번 좀 조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3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5% 하락했는데요. 지수가 한 3일 연속으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번 주 초에 이제 밀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지수가 계속 가냐? 네. 근데 그게 참 지수가 오르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들을 다들 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조금 열받을 때가 주도주에 안 계신 분들은 네. 가지도 않았는데 뭘 빠지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가 빠지려면은 거기에 또 명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 GDP,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해서 연율 3.8%가 나왔다라는 호재가 네. 전달이 되면서 주식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원래 잠정치에서 3.3% 성장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확정치에서 3.8%가 나왔으니까 0.5%포인트가 더 높게 나온 거죠. 요새 미국 통계는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은 좋습니다. 이게 수입이 좀 감소하고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소비가 거의 미국은 한 60-70% 되거든요. 네. 여기가 살아났다는 점이 미국 경제가 관세 불확실성을 딛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복귀요? 그래서 주식이 빠졌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조금 더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그 옵션 프라이싱을 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금리 전망하시는 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전망 기대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서 약간의 경기가 좀 좋은 금리 인하를 좀 덜 해도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네. 영향을 좀 받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1,400원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요? 이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주게 되면 네. 그거는 환율이 오르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안 주게 되면 네. 이제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지 않겠냐. 네. 그러면 A 안이든 B 안이든 둘 다 환율이 오를 만한 요인인데 네. 왜 환율이 안 오를까? 그 얘기를 한 2주 전쯤에 하셨었죠. 좀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들 워낙 큰일이라 네. 에이 뭐 설마. 네. 그건 뭐 3,500억 나가는 거는 우리 정프로님이 막아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관세는 내려가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얘기들이 좀 1,400원 넘어가니까 좀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관세 협정이 늦어진다, 3,500억 달러 나가는 건 너무 크지 않냐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슈가 너무 크면은 실감이 안 나서 좀 그 반영되는 속도가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리고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보통 외국인들이 그냥 원화를 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환율이 내려가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거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른 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문홍철 팀장님 오늘 설명해 주시는 거 저도 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옆에서 대기할까요? 대기요. 네, 문 팀장이 안 오시면 설마 그 양반도 사람인데. 방청 말씀하시는 줄 알았네. 땜빵.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그나저나 저 트럼프는 또 뭐 선불이라고 3,500억 달러. 네. 뭐 그런 얘기 또 한 것도 아침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뉴스 꼭 안전하려 그러는 뉴스를 정프로님은 딱 찍어주시더라고. 아니 뭐 또 워낙 트럼프니까. 그냥 뭐 하는 얘기니까 워낙 그런가요? 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전문가와 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뭐 우리의 전략이라 그러는 게 뭐가 있겠냐 네. 뭐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3,500억 달러 이슈가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이랑 이제 약간 서로 이제 간제비 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번에 틱톡 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서명을 한 건데 이 틱톡 서명하는 게 중요한 거 하겠습니까? 이게 한국의 3,500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틱톡이죠. 그리고 지금 뭐 그 WTO에서 그 개도국지 포기하고 네. 이러면서 이게 중국에서 이제 살짝 선물을 보내고 있는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러면서 빌드업을 해서 에이펙까지 네. 올라갈 건데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그 전문가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서둘러서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더 인상적이었던 뉴스가 스캇 베센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그 스캇 베센트 장관 만나가지고 뭐 3,500억 너무 과하고 이거 통화수합 얘기하고 이거 첫 번째 뉴스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베센트 장관 만나가지고 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도 그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 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한국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조선 분야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한 적이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베센트 장관을 좀 강조를 드리냐면은 지금 한미통상협정의 주도권을 러트닉 장관이 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센트 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센트 장관은 굉장히 꼼꼼하고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러트닉 장관은 좀 이렇게 터프합니다. 그래서 뭐 연설을 하는 걸 보더라도 러트닉 장관은 그 마가의 정치인들과 비슷한 말투를 네. 써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베센트 장관은 그래서 뭐 1에 2 곱하면 2이고 2에 3 더하면 5고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거 뭐 주는 거 그러니까 어제 브리핑은 적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제한 통화 수합은 필요 조건이다. 네.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합리적인 제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지금 4,100억 달러밖에 없는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인 나라에서 3,500억 달러를 내면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버티냐. 일본이랑은 다르다. 이 얘기가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선불이네 후불이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줄 수가 없다니까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의 협상의 여지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계속 남겨놓는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베센트 장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현대차만 이빨 깎게물고서 잘 버텨주면 네. 우리도 이건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기업들이 IR을 하듯이 지금 대통령이 IR을 한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국가 IR이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 기재부 장관이 IR하는 거는 좀 봤어요. 네. 금융관료들이 뭐 경제관료들이 나가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투자하세요. 이건 봤는데 저는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참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그동안 사회적 인식이 그 도박쟁이들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투기꾼 취급하는 경향이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면 그 관심이 많다는 게 올릴 거냐 내릴 거냐가 방향이 불분명해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을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본시장을 눌리려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항상 자본시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고 이제 이게 뭐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 그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나 뭐 자본시장 누르겠다 그러는 없겠죠? 정책을 할 사람은 무슨 없을 얘기를 거예요. 했어요? 딱 가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코스피를 사야 될 요인이고 네. 내가 요거 풀어서 살려놓겠다. 어. 그런 얘기인데 일단 1번 불공정거래 척결은 뭐 그냥 나오는 얘기죠. 네. 그리고 2번 기업 거버넌스 합리화에서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기획재정부에서 이상한 안 내놔갖고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 그렇죠. 그거 아닌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얘기 없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입에서 배당 확대를 위한 세제 개혁을 지금 외국인들 앞에서 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약속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꼭 이걸 그 봐야죠.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남용 방지. 요거는 3차 그 상법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요 얘기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라는 거를 요거를 분리해서 얘기한 거 보면은 배임죄를 좀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기업 거버넌스를 합리화하겠다. 이거 외국인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단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좀 덜한데 좀 장기적인 펀드들 있잖아요. 장기로 투자를 하면은 꼭 한 번은 당해요. 이 거버넌스 이슈를. 네.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당해요. 뭐 3, 4년, 5, 6년 들고 있으면 꼭 한 번은 당합니다. 네. 어떤 것이 됐든. 그러니까 이게 장기 자금 운영해야 되는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맨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것도 외국인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에 내가 너네 지진 나는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야 너네는 전쟁 중인 국가잖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관련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부의 역할 부분에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 견인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보였다는 거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비단 딱 자본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과 성장까지, 그러니까 경제정책까지 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딱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뭐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건 리스크 해소 차원인 거고 네.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성장성과 네. 관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돼야 증시가 오르겠죠.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바로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뉴스인데 아유, 네.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 계열사로 편입한다는 얘기는 네이버 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거기랑 합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들 보기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금융 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네. 파이낸셜이 그 네이버 페이 하는 거기
그죠? 네이버. 네. 네. 네, 여기서 그 일단은 네이버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공시는 뭐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잖아요. 네. 보세요. 내용 보세요.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뭘 더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주식 교환에 대해서는 이제 할 거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더 할 건지는 지금 논의 중이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는 시점이나 아니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면 뭐 네. 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거는 꽤 이런 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좀 높은 분한테 들은 얘기였었는데 네. 저는 좀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그거 풀어준다 그러는데 무슨 자본금 뭐 50억, 뭐 10억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5억 아니었어요? 5억이었나요? 5억, 10억 뭐 이런 얘기하고 네. 있으니까 아니 그거 5억, 10억짜리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하면은 그 유사수신밖에 안 된다. 네. 뭐 그거에서 그냥 뭐 코인이랍시고 뭐 찍은 다음에 돈 모아가지고 폰지 돌려가지고 뭐 뒤에 사람 거 앞에 사람한테 주고 이거 하다가 사기치고 끝날 게 뻔한데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말 잘못했네. 10억이네. 10억. 10억 네. 맞죠? 네. 네, 네. 그리고서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최소 2,500억이다. 네? 최소 2,500억. 아 무슨 뭐 10억 같은 소리 하고 네. 최소 2,500억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자본금, 네. 최소 자본금, 네. 돈 깔고 시작하는 게 한 2,500억. 그러니까 솔직히 3,000억에서 5,000억은 있어야 되는데 네. 최소로 잡아도 한 2,500억에서 3,000억은 깔고 시작을 해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예. 네. 자본금 요건이 10억이라고 해도 그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거 뭐 이제 정부 안으로 다시 만들어질 건데 네. 그거를 뭐 딱 구체적으로 아니 뭐 2,500억, 3,000억 나올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진 않으셨는데 네. 이걸 실제로 하려 그러면 최소한 2,500억, 3,000억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화폐, 준 화폐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짜리 사업자가 화폐를 만든 걸 믿겠습니까? 그리고서 거기서 뭐 은행하고 뭐 한국은행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금융당국하고 싸우고 뭐 그래서 뭐 한국은행 뭐 은행을 뺐네 마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그 얘기는 은행을 넣냐 빼냐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은행이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적인 보수성 네. 이 과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거를 그럼 다른 데가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나 소나 와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누가 같이 이걸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상상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데가 네이버하고 업비트였거든요. 근데 파트너십을 맺기에 괜찮아요. 두나무가 이 블록체인 쪽에 그 거래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가 은행을 하지 않았던 곳도 은행을 하게 되면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사업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갖고 뭐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발행을 하고 두나무가 유통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 원화랑 비슷하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갑에다가 그거 채워놓고 그러니까 네이버페이에다가 돈 집어넣는 것처럼 네.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넣어놓고 있다가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 사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중에 그 유통망 네. 결제하는 데 가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네이버페이. 수 있는 네.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하면은 이제 좀 그나마도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갑자기 문득 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네. 라인이 지금 누구 걸까요? 라인? 라인 일본에 털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털진 않았는데 네. 이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만 쓸 거면 원화 쓰지 뭐하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그렇죠. 쓰겠어요. 네. 그러면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네트워크가 네이버가 없는 게 아닌데 네. 이게 라인이란 말이죠. 맞아요. 동남아도 있네요. 있는데 이게 누구 거지? 그게 막 갑자기 너무 아쉬워지는 거예요. 거긴 뭐 안 될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그 네이버가 두나무를 먹은 거예요? 아니면 두나무가 네이버페이 쪽을 먹은 거예요? 아니면 둘이 그냥 전략적 뭐 협력을 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거는 두나무 주식을 네이버에 주고
네이버 주식을 두나무가 받고 네. 이런 구조거든요. 얼마나 받는지도 혹시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정프로님 이 얘기가 네. 전 어쩌면은 이건 비상장사니까 주인이 뭐 있네 없네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이걸 합친다는 게 누가 누구를 먹는다는 개념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누가 돈을 주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네. 네. 우리가 합치는 거잖아요. 네. 합치고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뭘 산다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네이버가 뭘 샀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 같고 그래서 말은 나와요. 두나무가 더 비싼데 네. 가치로 따지면 업사이드 때문에 두나무가 더 비싼데 네이버 파이낸셜은 오히려 좀 더 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두나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 나오는 게 근데 블록체인 쪽은 원래 두나무가 더 잘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두나무에게 경영을 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분 관계는 지분 관계인 거고 네. 여기서 누가 경영을 할 것인지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샀으니까 내가 경영할래는 너무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으로 봐도 그다음에 하던 일로 보더라도 두나무가 아무리 봐도 네이버페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에 두나무가 편입됐다는 얘기가 자꾸 이제 나와서 네이버페이나 이러기가 그 정도 할 근데 편입 만약에 되면 편입은 맞잖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과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낸셜은 근데 네이버의 자회사예요. 네이버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겠죠?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음이랑 카카오가 합병할 땐 카카오가 다음 먹은 거잖아요. 합친 거죠. 예. 그때도 주식 교환이었나? 근데 그때는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 개념하고 사람 개념을 좀 이렇게 혼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네. 그 당시에 다음에 있는 경영진들이 빠지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음이라는 법인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하여튼 뭐 구체적인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겠죠 앞으로. 근데 비율이 나와도 누가 누구를 먹었다라는 개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렵나?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주식 10% 주고 저쪽은 주식 50% 줬어. 그럼 배임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 밸류에이션을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했더니 여기는 이제 이쪽 주식이 50%를 줘야 되고 여기는 뭐 한 20%를 줘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최대 주주는 네이버 파이낸셜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이버 파이낸셜로. 그리고 뭐가 됐든 네. 그 네이버 자회사예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어떻게 가더라도.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두나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다 먹어도 그래도 네이버 자회사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튼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가 먹었다는 뭐 지금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근데 정프로님 개념으로 하면은 네이버가 두나무를 먹은 거죠. 편입이니까 자회사니까. 자회사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예, 이거는 사실 일반인 분들은 크게 관심은 좀 없으실 수도 있고, 네. 이쪽 금융 바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던 이슈인데, 예, 금융감독원 쪽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네. 금융감독원을 쪼개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정부 조직이 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이제 여기가 감독,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뭐 금융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뭐 민간도 아니고 공공도 아니고 그냥 네.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데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원래 또 구조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이론적으로도. 근데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이 있고 금융감독이 있었을 때 얘를 쪼개가지고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옮긴다. 네.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은행 건전성, 금융에서 건전성을 감독하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영업행위,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해서 요걸 이렇게 나눈다. 네. 요 안이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이쪽 분들의 반대, 국민적 반대는 별로 국민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이런 감독이 좀 반대가 좀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들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름 되게 이 바닥에선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게 이게 금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쪼갤 필요가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커졌었고 네.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필요하다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논의를. 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러면은 금융회사를 딱 잡을 수 있는 것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 홍콩 ELS가 터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분쟁 조정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은행 검사를 들어가서 할 거냐 네네. 그럼 이걸 어떻게 쪼개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쪼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럼 예산 떼어내면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융기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금융기능 주고 나면은 금융감독위원회 되는데 그럼 금감원도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 쪼개다 보니까 밑에까지 그냥 같이 쪼개지는 그 명분이 좀 약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은 이제 이번에 하지 않기로 네. 얘기가 됐습니다. 뭐 금감원은 유지되고 네. 하던 일 계속 하고 네. 그다음에 기재부만 그 예산 기능을 뺏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금융기능도 안 넘어가니까 기재부는 예산 기능만 빠지게 되는 게 됐- 됐습니다. 네. 근데 뭐 내부 반발이나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기재부요? 아니, 금융위 금감원? 네, 뭐 그런 데서 금감원 변경. 그 예. 지세대 조사역들의 활약에 선배들이 그냥 다 야 제가 저렇게 적극적인 친구였어 그러면서 그래요. 아 젠지들이요? 네. 오.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정부 조직 개편은 조금 뭐 삐걱거리게 됐다는 소식을 또 세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고요. 요거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기재부 관련된 그 상임위원장이 아무래도 국힘 야당이다 보니까 아니 금융위 관련한 금융위 관련한 기재부가 아니라 음. 정무위원회가 윤한홍 의원이 네네네네. 정무위원장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또 여기에 국회에서 계속 뭐 또 머물다가 또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면 지금 국가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이거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도 한번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네, 정치적 있더라고요. 고려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는 요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하고요. 요거 오늘은 안타깝게도 저는 2개를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향이 일단 디퓨저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스튜디오가 내내 지금 음. 거의 지금 저는 무슨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올가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뭔가 이 문제 제기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좋아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딱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저씨들 셋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저희 같은 사람 셋이면은 약간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은 최고급 호텔 스윗룸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얀트리 디퓨저. 와, 진짜 난 반얀트리는 한 번인가 가본 것 같은데 이 향기를 잊을 수가 없네요. 저도 누군가 초대해줘서 가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 반얀트리 디퓨저의 향을 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 뭐냐면 교보문고에 갔을 때 그 약간 서점과 같은 그 향 있잖아요. 그렇지. 약간 오래된 서점의 그 책에서 나오는 향 같은데 근데 뭔가 향기로운. 지금 제가 이게 되게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는 딱 그거였었어요. 그 향과 비슷하다. 근데 교보문고 그 향 팔아요. 예. 그 향보다 훨씬 낫지 이 양반아. 요거는 호텔 반얀트리 우리나라 네. 최고급 호텔 반얀트리 향을 그대로 가져온 반얀트리 디퓨저고요. 요건 진짜 집에 하나 무조건 놔야겠다. 근데 예. 와, 비싼 거긴 하군요. 이게 할인해서 59,000원. 예, 원래 가격이 한 12만 원 정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근데 요거는 집에 하나 놔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뭐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네네. 네. 그럴 때 미리미리 이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일단 향으로 끝이거든요. 집에 딱 들어설 때 향. 압살해야죠. 그렇게 향이 지금
여기 이제 로즈 제라늄 앤 로즈 우드라는 뭐 그런 향이 있고 페퍼민트 앤 유칼립투스 요건 조금 더 아마 화한 느낌의 그런 향인 것 같은데 요건 이제 로즈 쪽인 것 같고요. 네. 네,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얀트리 저 무슨 뭐 스파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막 마사지 해주면서 딱 나는 냄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네네. 아마 요 향입니다, 아, 여러분. 네, 요거는 무조건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새치 네. 이런 게 이제 나잖아요. 오. 응? 이거 그거예요. 네, 염색 샴푸. 염색 샴푸. 네, 오. 네. 요게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 5분씩 감는 습관을 바꿔서 한 7일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톤이 이렇게 딱 바뀌고요. 한 2주, 4주 정도 더 하게 되면 네. 염색한 효과가 그냥 머리 감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도 우리 그 있었잖아요. 뭐 무슨 샴푸들. 네. 예, 그런 거보다 이제 더 성능이 좀 개선된 오. 염색 샴푸. 요게 가격이 꽤 이제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저희가 200ml 한 요 정도 되는 거를 2개 네. 드리고 그게 19,000원입니다. 아, 괜찮다.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블랙이 있고 브라운이 있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하면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갖고 블랙을 잘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브라운을 좀 해야 되겠네. 저 염색할 때도 항상 약간 브라운 계열 좀 많이 섞어서. 아, 근데 정프로님 완전 블랙이네. 난 블랙, 완전 블랙. 검정색이에요. 완전 네. 블랙이 되게 잘 어울리시는구나. 저 완전 블랙하면 좀 지저분해 보여요. 저는 흰머리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네. 저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우리 진짜. 권 팀장님 한번 써보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 진짜 흰머리 많아요. 아 네. 그래요? 저도 많아서 그냥 염색 짧아서 하고 들티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 이게 염색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염색하고 나서 이제 점점 그 머리가 이제 길어 나갈 때쯤 밑에 이제 막 하얀색 쭈르륵 올라오지 아, 않습니까? 그렇죠. 뿌리. 네, 근데 이제 이 염색 샴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 그냥 계속 감는 거예요, 평소처럼. 저도 네. 진짜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네, 요거 한번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제품들은 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네. 자, 여러분도 필요하신 분들 네. 주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노란색 염색 샴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그건 탈색 노란색을 샴푸 찾아. 자, 하여튼 까만 머리 그리고 브라운 갈색 계열의 염색 샴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 일주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뵐까요? 예, 오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